반갑습니다. 체스프릭의 김창훈입니다. 저번 강의까지 오픈게임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실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시실리안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나이도프를 상대하는 방법까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실리안이라고 한다면 이포 상대로 C5를 하는 걸 의미를 하죠. 네. 시실리안 자체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큰 흐름은 두 가지로 갈려요. 오픈 시실리안과 안티 시실리안 두 가지로 갈려요. 오픈 시실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트 F3를 한 다음에 빠른 D4를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흑이 예를 들어서 전개를 한다면 백이 나이트의 보호를 받은 채 빠르게 D4를 하게 되는 걸 오픈 시실리안이라고 하고요. 안티 시실리안은 오픈 시실리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을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오픈 시실리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오픈 시실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요? 자, 잘 보면 백은 빠른 전개, 그리고 중앙 영역 이점, 좋은 나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들게임 중반부까지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요. 흑은 전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죠. 전개가 느린 편인데 대신에 열린 C 파일, 이거는 열린 C 파일, 그리고 중앙 폰 2점, 백보다 중앙폰이 더 많죠. 그래서 더 좋은 중앙 컨트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개 속도를 되찾아오고 카운터 플레이가 가능한 시점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백은 전개 속도가 빠르다, 중앙 영역 이점, 미들게임 중반부까지 공격의 주도권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흑은 전개 속도가 느리지만 중앙 폰 우세를 가지고 있다. 열린 C 파일을 이용해 퀸사이드 공격이 가능하다. 더 좋은 중앙 컨트롤로 인해 엔딩에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백으로서 할 레파토리는 오픈 시실리안이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는 메인라인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조금 복잡한 감은 있죠. 그래도 복잡한 편이지만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이랑 간결하게 라인 설명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플랜이라든가 윤곽,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픈 시실리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실리안에서 나이트를 전개한 다음에 D4로 치는 걸 의미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교환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돼요. 계획을 한번 볼까요? 오픈 시실리안에서의 계획, 실리안에서의 계획, 백은 어떻게 될까요? 백의 계획, 흑의 계획. 백은 초중반의 전개 이점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들게임에서의 강한 공격을 시도, 일반적으로 킹사이드 공격이 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강한 공격. 흑은 전개를 마친 뒤 수비 또는 퀸사이드 카운터. 일반적으로 시실리안 엔딩은 중앙 폰 우세로 인해 흑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 입장에서로 좀 더 보자면, 쉽게 얘기하면 한 단어로 전개하면 아마도 킹사이드 공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픈 시실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갈리느냐, 흑이 D6를 할 때, 잠깐만요. 자, 볼까요? 자, 우리는 시실리안에서 나이트 F3를 한 다음에 D4를 치는 오픈 시실리안 할 텐데, 여기서 흑이 크게 세 가지로 갈리거든요. D6, E6, 나이트 C6. 어떻게 흑이 나이트 C6를 할 때랑 흑이 E6를 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갈리는데, 자, 우선은 D6로 해볼게요. D6는 드래곤, 나이도프, 스케베닝겐, 클래시컬도 있죠. 예, 이렇게 갈리고요. 나이시 6 같은 경우는 스베시니코프, 엑셀레이티드 드래곤, 칼라시니코프 이렇게 갈리고, E6 같은 경우는 타이마노프, 칸, 포나잇 이렇게 갈리죠.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백이 D4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흑 차례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나이트예요. 왜냐하면은 이 포폰을 공격함으로써 나이트 C3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지금 나이트 F6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흑이 이런 형태로 전개길만, 비숍 전개길만 하면 백이 나이트 C3 대신에 C4를 한 다음에 나이트 C3를 할 수도 있게 돼요. 이러한 구조를, 시실리안 상대로 이러한 구조를 하는 걸 마록지 바인드라고 하는데, 백의 영역 이점을 이용한 많은 좀 쉬운 플레이, 이점이 많은 영역 이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흑의 카운터들이 대부분 B5, D5, F5 이런 형태로 영역을 카운터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흑은 지금 마록지 바인드는 이 지점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흑의 카운터가 플레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C4를 못 치게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이트 F6부터 먼저 하게 되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죠. 나이트 F6부터 먼저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나이트 C3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갈리는 것들이 있죠. 기보상으로 써보면, 네, 기보를 보면서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인데, 여기서 G6를 하게 되면 드래곤이고요. 여기서 G6, 드래곤. 그리고 G6 대신에 A6 하게 되면 나이트 오프고요. 나이트 오프. 여기서 A6 대신에 E6를 하게 되면 스케베닝겐이고요. 여기서 폰드를 움직이지 않고 나이트 C6를 하게 되면 클래시컬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들이 또 있냐면, 뭐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폰 5개가 별자리 중에 이제 드래곤 자리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드래곤 자리고요. A6는 사람 이름이죠. 이제 나이도프라는 유명한 선수 이름으로 들어간 거고, 스케베닝겐은 네덜란드의 지방 이름인데, 거기서 대회에서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스케베닝겐 뭐 이렇게 불리는 거죠. 원래 이게 제가 셰베닝겐인 줄 알았는데, 현지에 타타슬 대회 가서 보니까 다 스케베닝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원 발음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나이 C6를 했을 경우 이건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백이 오픈 시실리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E5를 치는 거를 칼라시니코프라고 하고, 나이트 전개들을 한 다음에 E5를 치는 걸 스베시니코프, 그리고 G6를 하게 되면 엑셀레이티드 드래곤이라고 하죠. 기보로 써보자면 나이 C6 지금 이 상태인데, 나이 C6 여기서 백이 D4를 치고 했을 때 D4를 치고 난 이 다음에 바로 E5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E5를 하게 되면 칼라시니코프, 지금 밑에 써놨는데요. 그리고 나이 전개 하고 나서 E5를 치면 E5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베시니코프, 그리고 여기서 바로 G6를 하게 되면 엑셀 드래곤, G6. 네, 엑셀 드래곤이 되는 거예요. 조금 요거는 글씨를 조금 더 작게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갈리고, 그리고 여기서 E6 했을 경우, E6 했을 경우에는 백이 오픈 시실리안 한 다음에, 자 먼저 기보로 써볼게요. E6. 여기서 나이 C6를 하게 되면, 기보 맞는지, E4 나이트 D4. 오케이, 나이 C6 하게 되면 타이만 오프고요. 여기서 나이 C6 대신에 A6를 하게 되면 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이 전개 한 다음에 나이 C6를 하게 되면 포나잇이죠. 기보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시실리아는 크게 몇 가지로 갈려요? 4개, 7개, 10개, 크게 10가지로 갈립니다. 크게 10개로 나뉘어진다. 보통 100으로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10개를 보통 준비를 하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티 시실리안, 오픈을 제외하고, 자 시실리안에서 새로 적자면, 시실리안에서 오픈 시실리안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게 있느냐 써보면, 알라핀, 그리고 어떤 게 있죠? 그랑프리 어택, 클로즈 시실리안, 로솔리모, 모스크바. 이건 세트예요. 세트라고 묶어도 돼요. 그리고 스미스 모라 갬빗, 그리고 윙 갬빗. 제가 볼 땐 크게 이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먼저 보자면 알라핀 같은 경우는 C3 D4 치는 거죠. C3 D4 하는 거. 그래서 C3가 알라핀, 보통 C3를 알라핀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랑프리 어택 같은 경우는 F4와 나이트를 딜레이해서, 나이트 F3 가는 걸 딜레이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보통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F4 치는 거랑 비숍 C4, 이게 보통 그랑프리라고 보는데, 보통 전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충 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그랑프리고요. F4와 비숍 C4, 이게 조합이 되는 거고요. 가끔 비숍 B5도 그랑프리 어택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전개를 해도 그랑프리 어택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랑프리 어택이고, 클로즈 시실리아는
F4와 비숍 G2 피앙체토가 섞인 거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F4와 G3 피앙체토 이게 섞이면 클로즈 시실리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로솔리모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와 비숍 B5를 조합을 하는 형태인데 보통 이렇게 D6가 오게 됐을 때 잠깐만요. 예, 다시 할게요. E4, C5, 나이트 여기서 비숍 B5로 들어갔을 때 체크로 들어가면 모스크바 그리고 나이트가 와 있을 때 가게 되면 로솔리모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스미스 모라 갬빗은 빠른 D4 무슨 얘기냐면 바로 두 번째 수에서 D4를 치고 먹히고 C3 이렇게 하는 게 스미스 모라 갬빗이에요. 보통 갬빗을 받아주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백이 폰 하나를 희생한 다음에 전개 속도를 높이는 거죠. 흑은 지금 전개가 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윙 갬빗. 윙 갬빗 같은 경우에는 빠른 B4 어떻게 이쪽을 치는 거예요. 먹히고 나서 A3 같은 걸 치는 게 보통은 이런 전개의 움직임이 보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백이 폰 하나를 희생해서 전개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알라핀이 아니라 안티 시실리안들. 자, 좀 더 정리를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큰 흐름들이고요. 오늘은 나이도프를 상대하는 법만 공부를 할 텐데 자, 나이도프가 뭔지를 다시 써보자면 네, 나이도프는 E4, C5에서 백이 오픈 시실리안을 한 이 포지션에서 D6랑 오픈 시실리안을 한 형태에서 A6 했을 때 이거를 나이도프라고 하는데 자, 적어보자면 자, 적어볼게요. 시실리안 나이도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기보로 써보면 네, 여기서 A6 하는 거를 나이도프라고 합니다. A6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기다리는 수 그러니까 백이 전개를 한다면 결국 비숍 나이트님이 전개가 됐으니까 비숍을 전개를 할 텐데 비숍 C4인지 비숍 E2인지 비숍 E3인지 비숍 G5인지 이런 비숍 전개들을 보고 흑의 전개들을 맞춤 형태로 들어가려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도고요. 그리고 이제 A6가 나이트 B5라던가 비숍 B5 이런 형태를 들어오는 기물의 활동적인 위치를 예방하는 수 그리고 흑의 빠른 B5 확장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로 복합적인 뜻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프를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백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많은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건 비숍 C4예요. 비숍 C4 나이도프 상대로 비숍 C4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이름이 있죠. 뭐죠? 피셔 어택. 예, 피셔가 좋아했던 라인이고 뭐 코르치노이랑 경기했던 캔디데이트 매치 유명한 경기에서 코르치노이 상대로 이제 피셔가 이 라인으로 완전 박살을 내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경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비숍 C4 라인을 보통 피셔 어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피셔 어택을 하면 여기서 흑은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E6가 가장 좋은 수예요. 비숍기를 커트시키는 거죠. 다른 수는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E5를 둔다건다 한 거. E5는 백이 나이트 F5로 가게 되면 D6 폰도 압박이 심하고
B5 지점도 백이 너무 강하게 가져가게 돼요. 약한 지점들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포지션적으로 유리한 게 매우 많아집니다. 그래서 PC 어택에서는 E5는 잘 안 하고요. 가끔 나이텍스 E4로 포크 트릭,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게임을 하고 싶어서 포크 트릭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나이텍스 E4는 왜 기본적으로 안 되냐면 퀸 H5가 너무 세서 그래요. F7이랑 퀸 D5로 이제 포크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먹어도 얘로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이건 그냥 하나의 예로 든 건데, 그래서 나이텍스 E4는 퀸 H5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자면, 자, 이거는 나이트 F5, 그리고 지금 이거 나이텍스 E4는 퀸 H5, 이것들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가장 괜찮은 수는 E6로 비숍 길도 열고 비숍 길도 커트 시키는, 자, 이런 움직임이 가장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100으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다리는 수이면서 상대방의 카운터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비숍 B3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수인데, 결과적으로 흑은 카운터를 한다고 하면 B5라든가 퀸 C7으로 퀸 사이드 카운터를 노리게 되는데, 전부 이제 C4에 있던 비숍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미리 피하고 흑의 전개수가 뭔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흑의 라인을 보고 그에 맞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비숍 B3를 하게 되면 이거는 라인이 세 가지로 갈려요. 어떻게 갈리느냐? 나이트 BD7, B5, 비숍 E7.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갈린다고 보면 되는데, 자, 어떻게 나이트 BD7, B5, 비숍 E7, 이렇게 세 가지로 갈리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백은 중앙 플레이, 퀸 사이드 공격, 이 두 개가 테마고요. 흑은 마찬가지로 중앙 플레이면서 퀸 사이드 공격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잠시만, 기를 잘못 썼는데, 백은 킹 사이드, 흑은 퀸 사이드. 이제 백이 킹 사이드 공격을 한다면 보통은 캐슬링을 하고요. F4, F5, G4, G5, 퀸 F3, 이런 형태들로 움직이게 돼요. 지금 써보자면 F4, F5 또는 G4, G5, 퀸 F3, 비숍 E3, 룩 AD1. 자, 요거를 잠깐만 써볼게요. 이제 PC 어택까지 들어간다면, 자, 나이트 오프에서 비숍 C4. 자, PC 어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데, 백의 공격은, 킹사이드 공격은 캐슬링, F4, G4도 들어가고요. 퀸 F3, 비숍 E3, 룩 AD1, 이런 움직임들로 킹사이드 공격이 주가 되고요. 흑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퀸 C7, B5, 비숍 B7, 뭐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D7 가고 C5, 뭐 이 정도가 이제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써보자면 퀸 C7, B5, 비숍 B7, 그리고 또 가끔은 나이트를 쫓아낸다고 E6 폰을 밀어서 E5로도 또 해요. 그래서 E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흑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나이트 BD7을 하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이트 BD7을 하면 저희는 F4와 F4, F5 그리고 퀸 F3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할 거고요. B5 치는 라인에서는 F4 안 치고 비숍 G5랑 퀸 F3 이 두 개로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나이트 BD7 같은 경우는 백이 F4 빠르게 F4 치고 F5를 해서 E6 폰 자체를 E6 지점 자체를 빠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이트랑 비숍 이렇게. 그러면 이제 F4를 치면 흑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전개도 하고 얘도 공격도 하고 B3 비숍도 공격하고 E6 지점도 수비를 하는 나이트 C5가 일반적이고요. 여기서 나의 C5 하지 않고 그냥 전개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전개라고 한다면 비숍 E7 이렇게 전개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기본적인 피쉬 어택의 함정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냐면 비숍으로 때려버려요. 먹으면 나이트 퀸이 빠지더라도 먹으면서 체크 오면 나이트 F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백은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희생을 한 다음에 폰 3개를 먹고 나서 상대방 킹 세이프티까지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라서 백이 좀 이지 플레이를 쉬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트 하나 희생으로 폰 3개 먹고 킹 캐슬링 못하게 하는 것까지니까요. 자, 요거를 기보로 써보면 나이트 BD7에서는 F4 그리고 나이트 C5가 정석 라인인데 여기서 혹시나 비숍 E7 같은 걸 하게 되면 비숍 takes E6 한다는 거죠. 비숍 takes E6 나이트 takes E6 나이트 takes G7 나이트 F5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나이트가 얘까지 먹어야만 꽤 괜찮은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비숍이 이쪽으로 전개하기까지를 기다리고 보통 들어가는 편이죠.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면 얘도 수비가 지금 없으니까 먹고 나서 얘까지 먹어버리고 이렇게 빠지면 기본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인 라인 이제 흑의 가장 좋은 움직임인 나이트 C5 비숍기를 여기서 얘도 지켜주고 나이트가 얘도 지켜주고 그리고 이 나이트는 E4 폰도 공격을 하고 또 B3 비숍도 원할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 C5가 가장 좋은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 F5 네, F5를 하게 되면 네, 흑은 평범하게 그냥 전개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고요. 혹시나 B5로 퀸사이드 카운터를 전개수보다 이제 퀸사이드 카운터를 빠르게 하게 되면 그러면 퀸 F3를 가는 거예요. 이 대각이 열려 있을 때는 이제 퀸 F3를 갈 텐데 자, 잠깐만요. 이제 메인 라인은 비숍 E7인데 혹시나 B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쓰자면 자, B5를 하게 되면 퀸 F3 얘는 어떤 움직임이냐면 폰을 E5 폰을 이렇게 희생을 해서 이쪽을 먹을 생각인 거예요. 이게 비숍 B7은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은 얘를 못 지키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로 얘가 지금 못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체크가 먼저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하는 가장 좋은 수가 비숍 D7인데 룩 지켜주고 전개도 하고 이식수도 지켜주는 이 방법인데, 이 라인은 이제 약간의 강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돼요. 어떻게? 비숍 G5, 비숍 E7, E5 먹으면 체크 먹고 퀸 체크. 퀸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룩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이트 돌아와서 막으면 먹고, 이것도 퀸으로 먹을 수는 없어요. 룩 떨어지니까. 그래서 캐슬링 못하면서 킹으로 먹으면 여기서 FTX E6, FTX E6, 그리고 여기서 비숍 희생. 나이트로 먹으면 캐슬링. 그리고 흑이 지금 위험한 게 퀸 D6라든가 이런 움직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D4 하면 나이트 D5 체크, 그리고 룩은 이쪽으로.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강제 라인인데 이거를 제가 기보로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정석은 비숍 E7으로 그냥 가는 건데 혹시나 B5를 하게 되면 interesting 하게 되면 퀸 F3, 가장 좋은 수 비숍 D7, 먼저 써놓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반 이상 강제 라인이에요. 잘 알려져 있는 이론 라인인데 그냥 한 번쯤 해보면 너무 한 라인으로 강제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쉬워요. 19점 이건가? 네, 볼까요? 여기서 나이트 C5 하고 여기서 F5 했을 때 바로 B5를 하게 되면 퀸 F3, 그러면 비숍 D7, 비숍 G5 전개, E7, 그러면 E5로 퀸길 열고요. 먹으면 체크, 먹으면 체크, 막으면 교환하고 킹으로 먹고 폰 교환해주고 비숍 희생, 나이트 오면 반대 캐슬링, 나이트가 이렇게 막더라도 나이트 E5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유명한 강제 라인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비숍 E7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제 추천은 퀸 F3 하고요. 캐슬 하게 되면, 자 일단 캐슬 퀸 F3 하고 캐슬 하게 되면 여기서 네 가지로 갈려요. 몇 가지로 갈리죠? 잠깐만요. 네 가지는 아니고 보통은 네, 퀸 C7 보통 두 가지로 갈리죠. 잠깐만요. 예. 흑이 퀸사이드 카운터를 하려면 B5 치고 이제 폰도 밀기도 하고 퀸사이드 영역도 가져가고 이런 움직임을 결국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B5를 하게 되면 백이 유리해져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해야 유리해진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E5는 별로 안 좋고요. 그냥 E5. 이거는 왜 안 좋냐면 비숍 B7 때문에 안 좋아요. 그냥 E5는 안 좋은데 그 사이에 사이수를 하나 두게 되면 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냐면 나이트 C6 하게 되면 퀸 공격받고 있으니까 움직이면 먹어주고요. 대잡으면 그리고 나서 E5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숍 B7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먼저 먹으면서 퀸을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5는 E5를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사이에 나이트로 퀸을 강제로 여기 이동되게 하고 나서 E5 치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B5를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이트 C6를 예방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퀸 C7 먼저 하죠. 그러면 퀸 C7 먼저 하면 제 추천은 G4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보로 써보자면 나이트 C6 퀸 C7 G4 네. 이렇게 되면 백은 킹 사이드 공격, 흑은 퀸 사이드 공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동등한 포지션 메인 라인 네 이게 탑이야 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탑이야 동등한 포지션 백은 보통 어떻게 전개하냐면 G5 폰을 밀기도 하고요. 또 전개를 비숍 E3 룩 A D1 이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혹시나 공격받으면 이쪽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이냐면 흑이 결국엔 B5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폰 미는 거를 허용해 주기도 하고 또는 A3로 예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이트 BD7 라인의 탑이하고요. 여기서 B5 나이트 BD7 말고 지금 B5 같은 경우는 제 추천이 비숍 G5랑 퀸 F3 조합을 하는 건데 자 비숍 G5 하고 흑이 전개를 하면 퀸 F3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써보자면 비숍 G5 퀸 F3를 하는 거예요. 퀸 F3 의도 자체는 E4 폰을 지키는 거랑 그리고 룩 디스커버드 어택 그리고 반대 캐슬링까지 준비를 하는 수예요. 자 그래서 퀸 F3를 하면 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전에 메인은 크게 퀸 C7이냐 퀸 B6냐 두 가지인데 혹시나 이제 백이 폰이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퀸으로 룩 먹는 게 무서워서 비숍 B7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흑이 어떻게 돼요? 얘 지금 얘를 안 지키고 있죠. 그래서 때리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퀸이 어딘가 이동을 하면 또 얘를 먹게 되겠죠. 아까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퀸이 빠지면 먹고 나서 나이트 여기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가 얘를 먹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아니죠. 이렇게 온다고 하면 보통 얘보다는 얘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얘를 먹고 나서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제라도 백이 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핀이 걸려 있어서 꽤 이제 무서운 움직임이 되겠죠.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이트 F5까지거든요. 그래서
기보로 써보면 비숍 B7은 안 좋죠. 얘가 수비가 안 돼서 기브로 써보면 비숍 takes E6.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흑이 이제 메인은 퀸 C7이에요. 이게 사실은 메인이고 가끔 이제 퀸 B6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는 퀸 C7이죠. 퀸 C7 의도 자체는 퀸 사이드 카운터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쪽도 약간 컨트롤 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숍 B7 할 때 퀸이 보호를 해주려고 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퀸 C7 하면 이제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바로 E5 미는 거고요. 룩 공격을 하고 그러면 흑이 비숍으로 얘를 공격을 하면 피하지 말고 먼저 선수 얘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흑이 비숍으로 대잡아 먹으면 그러면 퀸 E3로 피하는 거죠. 이게 잘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한 라인인데 자 써보면 퀸 E3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나이 C6랑 비숍 C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흑이 보통 많이 하는 게 일단 백의 플랜은 뭐냐면은 기물들이 워낙 잘 움직임이 되어 있고 반대 캐슬링도 가능하고 킹사이드도 가능한 그러니까 퀸사이드 캐슬링도 되고 킹사이드 캐슬링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 나이 C6를 하게 되면 제 추천은 나이트 F5 얘랑 얘까지 그러면 흑이 이제 가장 좋은 수로 알려져 있는 건 무시하고 캐슬링 그러면 얘는 먹지 말고요. 왜냐하면 얘 먹고 나면 룩 G8 이후에 이 카운터가 오히려 더 세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 그냥 얘를 먹고요. 나서 캐슬링. 그래서 이 포지션을 해주는 게 가장 동등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가장 나은데 기보로 써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라인이죠. 비숍 C5 비숍 C5 같은 경우는 반대 캐슬링을 하고요. 그러면 흑이 지금 이게 핀 걸려 있으니까 D4 지점을 더 압박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C6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얘 없애주고요. 먹고 나서 그리고 나이트 D5 써보면 나이트 D5 하게 되면 퀸이 빠지고요. 퀸 D8 그러면 이제 100으로 여기서도 100이 몇 가지는 할 수 있는데 가장 공격적이고 괜찮은 수라고 보는 게 퀸 F4예요. 퀸 F4 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세 가지로 갈려요.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 라인인 먹는 거 잘못됐어요. 100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게 나이트로 먹는 거 비숍으로 먹는 거 이렇게 갈리는데 네 한번 보자면 자 여기서 흑이 얘를 먹는 건 먹고 나서 룩 H1 이걸로 인해서 거의 흑킹이 초토화된다고 보면 돼요. 백이 기물 희생했는데 여기서 거의 강력한 공격으로 거의 끝내버리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뭐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보통 예를 들면 어떤 공격들이 센 게 나오냐면 뭐 킹 F8로 오면 체크 그리고 룩 리프트로 메이트 시키게 룩 D3 이런 형태로 공격 들어가면 뭐 얘로 지키고 룩 E2 그럼 이제 얘 먹어버리고 나서 이게 또 걸리니까 퀸 이렇게 오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라인도 많은데 예, 뭐 한 라인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룩 H2까지만 준비를 하면 괜찮은 플레이죠. 어떻게 하냐면 take C6 하고 룩 H1 여기까지가 준비되어 있는 라인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이트로 먹었을 때 예, 아이고 퀸 F4 다음에 나이트로 D4를 먹으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나이텍스 F6 이걸로 시작하는 공격이에요. 네, 매우 세거든요. 이 다음에 뭐 전술은 워낙 많아서 예를 들면 C3로 얘를 죽이기도 하고요. 룩 H2으로 여기 희생도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트 빠진 다음에 공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 너무 다양해서 그냥 나이트 X F6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킹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제 생각엔 이게 셀 것 같아요. 나이트 G4 이게 왜 세냐면 퀸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매우 세요.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쓰는 것 뭐 기억해야 될 레파토리로는 이렇게만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비숍으로 먹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센 라인이 나이 체크 하고 얘가 얘 먹지 말고요. 어떻게? 룩 H1 이 라인이 가장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나이트가 얘 먹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얘를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룩 살리면 그냥 얘를 먹어버리고 룩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초토화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공격이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인 퀸 B6 마지막은 아니고 퀸 B6 같은 경우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능한 라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퀸 B6를 하는 거죠. 퀸 B6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C5에 대한 카운터라든가 나중에 옆선 7랭크 지키는 이 힘은 좀 약해요. 그러면 백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얘 지키면서 해야 돼서 반대 캐슬링을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밀면서 공격을 밀면서 지금은 아닌데 어쨌든 요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흑차례죠. 일단 흑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전개. 네. 그럼 백이 여기서는 이제 제 추천은 그냥 전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전개. 캐슬링, 전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보로 써보자면 뭐 일단은 백의 기본 플레이는 킹사이드 메이트 공격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되고 흑은 퀸사이드 카운터고 나이트 BD7 퀸 G3 탑이야 동등 이렇게 보면 되죠. 잠깐만요. 네, 시실리안 나이도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비숍 E7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숍 E7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흑의 가장 백이 위협적이지 않은, 백한테 위협적이지 않은 무난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인터레스팅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서로 간의 강제 라인은 조금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각 나이트 BD7이랑 B5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한 방법들로 하면 함정도 좀 나오고 좀 긴 강제 라인, 예를 들면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흑이 비숍 E7 하게 되면 백이랑 흑이 서로 약간 편안하게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일단 제 추천은 F4 퀸 F3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F4 퀸 F3.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 추천이 킹사이드 캐슬링, F5 비숍 E3, G4 G5 룩 A D1. 순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돼서 킹사이드 공격을 하는 거다. 기본 플랜들을 하는 거죠. 뭐가 기본 플레인이죠? 이거죠. 이거를 지금 비숍 E7 라인에서는 라인을 이해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플랜을 서로 이해를 해서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탑이야 동등 이렇게 되겠죠. 그리 동등이고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두 칸씩 밀고요. 네. 나이도프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네, 피셔 어택에 대한 강좌였죠. 간단하게 네,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주자면, 우선 시실리안 상대로 우리가 선택한 라인은 앞으로 이제 더 강의를 할 텐데, 선택한 라인은 오픈 시실리안이고요. 나이트를 간 다음에 빠른 D4 치는 거. 오픈 시실리안. 여기서 나이도프 같은 경우는 A6 하는 걸 나이도프라고 하는데, 나이도프에서 제가 추천하는 건 비숍 C4, 피셔 어택 이 라인이고, 기본 움직임은 E6 비숍 길 열고 C4 비숍의 길을 커트 시키는 이거, 그리고 제 추천은 비숍 B3 미리 빠져놓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100의 기본 플랜은 F4, 퀸 F3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킹사이드 공격이고, 흑은 B5, 뭐 퀸 C7 이런 형태로 퀸사이드 플레이가 주가 돼요. 여기서 크게 이제 나이 BD7이냐 B5냐 비숍 E7이냐 이 세 가지로 갈리는데, 제가 일단 나이 BD7 같은 경우에는 F4 그리고 빠른 F5 빠르게 F5까지 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메인은 비숍 E7 퀸 F3 캐슬 이후에 이제 백은 G4 치면서 또는 비숍 E3 룩 A D1 이런 형태로 킹사이드 공격을 전개도 완료하고 킹사이드 공격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이제 함정 같은 건 뭐냐면, 이런 형태로 비숍이 전개됐는데 E6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 이러면 함정을 이렇게 희생으로 공격할 준비들을 해줘야 돼요. 이런 느낌이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B5 라인. B5 라인은 F4, F5를 하는 걸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뭘 추천하냐면 빠르게 비숍 G5, 퀸 F3, 퀸사이드 캐슬링 이걸 할 수 있도록 일단 비숍 G5 그러면 흑이 비숍 E7 그리고 퀸 F3 이렇게 전개가 되면 퀸 F3의 의도 자체는 빠른 퀸사이드 캐슬링 그리고 E4폰 지켜주고 그리고 밀면서 디스커버드 어택으로 룩 공격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는 건데, 여기서 흑은 비숍 B7을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얘 희생 때리는 라인 여전히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많이 하는 게 퀸 C7 퀸 C7 들어오면 이제 100의 공격 E5 밀면 비숍 B7 먹고 비숍 그리고 퀸 E3
이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흑차례죠. 일단 나이 C6냐 비숍 C5냐인데, 나이 C6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F5 캐슬링 먹고 나서 캐슬링, 이게 이제 기본 플랜이고, 이제 이건 좀 복잡해요. 예, 뭐 쉬우면 서로 쉽고 복잡하다 이게 애매한데, 여기서 강제 라인들은 없는데 뭐가 괜찮은 수인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비숍 C5 같은 경우는 퀸사이드 캐슬링 나이트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먹고 나서 나이트 E5, 그럼 퀸 D8 가면 퀸 F4, 얘랑 얘까지, 그리고 룩 가는 것까지 다 생각한 수죠. 네, 요거는 이제 또 여기서 보면 되는데, 혹시나 먹으면은 먹고 나서 룩 H2원, 이게 엄청 센 수고요. 나이트로 먹으면 얘로 먹는 게 굉장히 센 공격이고요. 비숍으로 들어오면 체크 하고 룩 H2원 들어가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센 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나머지 하나 비숍 E7 같은 경우는 서로 강제 라인은 없는데,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F4와 퀸 F3로 들어가는 거, 킹사이드 공격 F4. 그럼 F4는 사실 얘를 미는 것도 있고 얘를 미는 것도 있고 이쪽 미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결국 킹사이드 폰 푸시도 같이 지원해주는 좋은 수죠. 영역도 늘리고. F4 캐슬링 퀸 F3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정리까지 끝났고요. 나이도프 시실리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랑, 그리고 나이도프를 상대하는 피쉬 어택 강의까지 끝났는데,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